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준석 대표의 당무 사실상의 거부 활동 이 행태인데요. 이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고 상당한 여진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뉴스에 제가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저의 뉴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번 이러한 논쟁, 논란 반드시 그야말로 아주 스마트하게 잘 풀어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그런 이 글에 댓글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이재명과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요. 내부 분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을 끄는 노력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이 또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훈 안보실장이 내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뉴스도 오늘 나와 있는 뉴스 중에 상당히 큰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야권의 단결, 그것을 통한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권 교체.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과 소통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말하자면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3월 9일 내년 서초 보궐선거에도 출마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모든 반포동 그리고 방배 본등과 1동 4동이 제 관할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 서초 갑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인들께 전옥현의 안보정론도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전옥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서초 갑 지역에 지금 이 파리떼가 날라왔다, 하이에나가 날라왔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저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서초 구민을 뭘로 보고 갖다 내리꽂기만 하느냐, 이런 분란적 소지, 그리고 이 공정의 게임을 무시하고 있는 정치인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지역 정치에서도,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가 이준석 이 사태와 관련된 논평 보도를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말이죠. 이 김병민 대변인이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당무 거부 사태,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진행 중에 있고, 상황 파악이 끝나면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요, 오늘 청주에 있는 2차전지 강소기업을 방문했어요. 우수 강소기업. 여기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결론,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질문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준석 대표와 오늘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다, 사무총장한테 통화를 해서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그만두면 선거를 꾸려나갈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가정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대위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다, 나는 후보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요, 이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선거를 망친다, 이윤 후보가 파리떼 포위됐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이 대응 상당히 적절하다, 적절한 수위와 적절한 내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홍준표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선거 망친다, 파리 때 포위됐다 이런 말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잠시 후에 이 홍 후보의 이런 입장은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요, 이 페이스북 글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지지자와 반대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지지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 간에 지금 일대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2,800개, 지금 3,0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내용이죠. 이 뻔한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자들은 젊은 이준석이 당을 이 정도로 살려놨더니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노인당이 되려 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썼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요,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인 줄 알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재명만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적과사해야 할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욕설과 비난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쓰레기는 꺼져라, 틀리더라, 정신 차려라, 이런 원색적 비난도 있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은 젊은 층들 아무래도, 그리고 윤 후보 지지층은 60세대 이후,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갈등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자, 상당히 위험스러운 설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당 대표실에서는요, 오늘 모든 일정은 다 취소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고 있고, 또 당 관계자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당 대표 관련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결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회의를 마치고요,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언급까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오전 일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한다.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고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언론에서 사퇴 관련 대표 사퇴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관측자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팩트로 말씀을 드려야지 평론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을 또 아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YTN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가지고는요, 막 이렇게 저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아침에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조율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좀 수습 국면에 나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적절한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사고까지는 모르겠고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이 게시글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술을 많이 먹었다. 물론 어차피 언젠가는 또 알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열받으니까 술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술 먹고 쓴 얘기다. 이렇게 지금 바로 해석이 되는 이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원내대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듬어지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왜냐하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만약에 술을 먹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술을 안 먹고 얘기했든지 간에 그야말로 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입을 열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논란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말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홍준표 의원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홍문 청답콘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패싱 당할 바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 대표로서 당만 지키는 방법도 있다. 선대위는 자기들끼리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상당히 참 아슬아슬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윤석열이 와서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자의 말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면서 당 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 밀려난 중진들이 대선보다 자기 살 길 찾게 정신이 없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고요. 이걸 보면 당 중진들도 이 홍준표 의원이 비판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스스로들, 중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해야 되는데, 그 본인의 판단의 능력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에는 최소한도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대위 참여해서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를 돕는다. 이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를 돕는 방법론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내몰리지 않게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강소기업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또 한 얘기, 이 정책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문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받겠다, 당장 논의하자,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상공인 50조 긴급 지원하자라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맨 먼저 나온 것이고, 이거를 여당 이재명 후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본인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다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 반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민주당 쪽에서 든 모양이다. 어찌 됐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선거와 관계없이 절벽에 떨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구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이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보조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도 말이죠. 한마디 하고 있어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 패신 논란, 이거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의 대선 필승 공식은 청년과 중도 확장이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이준석은 청년,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이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기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금 쪼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말하자면 혈투를 하든 뭐 설전을 하든 논란을 벌더라도요, 논란을 벌이는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 그러나 지금 필승 공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의 압도적 지지 없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정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 대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표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안이한 생각은 대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하태경 의원의 이러한 입장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서훈안보실장이 12월 1일부터 방문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특별기를 군용기를 타고 가는데요. 성남 공항에서 양재추 중앙정치국 의원을 만나서 종전선언 문제를 나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은 지난 UN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입구론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이렇게 군용기까지 타면서 중국을 가서 설득한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 군용기가 이럴 때 타라고 있는 군용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내로부터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그리고 지지도 설령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지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제주도 이 해군 기지 얼마나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밀어붙였잖아요. 한미 FTA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이 많았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론의 지지가 꼭 100% 국가이익 안보에 동질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은 말이죠. 여러분들 종전선언은 나라 안보 팔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나면 없어져야 할 게 뭐예요?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주한미군하고 유엔사예요. 주한미군과 유엔사 이제 없어져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한테 밑자락 깔아주는 거예요. 서훈이 누굽니까? 서훈이. 지금 외교장관하는 정의용이가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이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돼요. 왜? 18년도에 3월 5일 날 김정은이 만나서 고개 숙이고 받아 숙이 해갖고 와서 전 세계를 사기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서훈과 정의용 아닙니까? 뭐라고 사기쳤느냐? 김정은이야말로 반드시 비핵화한다.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다. 믿어야 된다. 김정은이야말로 주한미군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 두 마디로 전 세계를 사기쳤어요. 이게 서훈과 정의용의 실체예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두 사람이 지금 딱 핵심 요직을 딱 지키고 있어요. 이 판국의 종전선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침 오늘 이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여기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보다 100배, 10,000배 훌륭하신 전문가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된다.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저거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보 전문가들의 기본 인식이에요. 제가 말해 종전이 뭡니까? 종전, 전쟁이 종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휴전협정이 왜 있습니까? 휴전협정이지 종전협정이 아니잖아요. 왜 휴전협정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이거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게 휴전이 되어 있잖아요. 휴전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휴전이 지켜지고 있어요? 휴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와 있어요? 주한미군하고 유엔사가 와 있잖아요. 근데 휴전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 휴전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휴전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주한미군, 유엔사,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런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냐? 수많은 합의 중에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만, 우리 한국 안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휴전협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의 전술 핵이 철수했어요. 이거 비핵화 공동선언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을 뭐 한 7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단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저도 약간 달리해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북한이 아니에요. 일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만 살려내겠죠. 자, 그러면서요, 이 반기문 총장은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맹이 흔들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부 성격에 따라서 대북 관계를 한미 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 지금 주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주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미 동맹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아니란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 아니에요?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옳은 얘기죠.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다.
그러면서요, 이 북한은 경제난 타결을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 지원이 기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자, 그러면서요,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반기문 총장의 이러한 입장, 여러분들 뭐 충분히 100번 만번 맞구나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그리고 착각에 기대는 대북 정책과 대미 외교, 그리고 대중 외교, 이제는 더 이상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지만은 반기문 총장의 얘기도 또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이죠, 어제 보도가 된 이 미국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보수 성향의 북한 전문가인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 연구소 석좌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현재 시간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 종전선언이 얼마나 나쁜 이 선언인지를 여러분께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외교적 연극에 불과하다. 디플로마틱 시어터라고 지금 아주 외교적 연극이다 이거예요. 쇼다 이거예요. 쇼 한마디로. 예. 뭐 제가 보는 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빈말에 서명하기를 바란다. 빈말. 종전선언이 이게 빈말이잖아요. 이런 요지에 기고문을 실었어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거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동맹의 안보만 위협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평화 없이 평화를 선언하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한국 정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외교적 연극에 불과하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종전선언에 미국을 함께 엮어 들어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배경은 내년 3월 대선과 관련이 있다 주장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핵볕 정책의 지지자 선샤이너들은 김정은을 몇 년간 배려해왔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 없이 임기 말을 맞게 됐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목적은 뻔하다. 이 종전선언은요, 패러마임 같은 국정 운영이자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짓 돌파구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햇볕 정책 혹은 관여 정책에 있어서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수건과도 같은 것이다. 종전선언의 맹신론자들은 선언 자체에 주술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적대 행위를 끝내주리라고 믿으며 이런 막법이 잘 듣지 않을 때조차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보장하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후 북한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사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핵만 잘 되면 남북 간에 합의 지켜질 것이다. 안 지켜져요. 지금 14 노무현하고 김정일이가 합의했는데 지켜지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요, 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급력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사실상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한미가 종전선언 잔치를 벌여놓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북핵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달랠 수도 없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봤자 북한은 이를 한미가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무력한 상태인데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김정은 정권이 다시 기력을 되찾고 협박을 일삼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대로 유엔 사령부가 사라질 수 있고 한미 동맹 자체도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져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해체하자고 로비하거나 제재 자체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일본의 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동맹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표명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권한테 속아가지고 종전선언 해준다. 그러면은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에버스타트는 아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 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께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